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22일 날 일본 요코다 미 공군 기지에 미 공군 특수정찰기 그리고 공중 저기 경보기 이런 특수전기들이 총 직결하는 특이 동향이 발생했다고 이 군사 전문가인 아치만기 블로그가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2일 날 14시부터 15시 사이에 이 요코타 미 공군기지에 두 대의 RC-135S 코브라볼, 그리고 한 대의 E-3B 센츄리 억스, 그리고 한 대의 RC-135W 리벳 조인트가 착륙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운영하는 C-146A 울프하운드 2대도 착륙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KC-135 공중급유기 2대도 함께 착륙을 했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이 8대의 특수목적 항공기가 일본 요코타 기지에 착륙을 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씩 좀 볼까요? RC-135S 코브라볼. 이 코브라볼은 한국 시간 13시 11분에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가지고요. 15시 39분에 요코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RC-135S 코브라볼 한 대도 한국 시간 22일 날 12시 4분에 역시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가지고 14시 27분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코브라볼은 이제 우리 이 정보 분석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만은 고성능 전자 광학 장비를 갖춘 정찰기입니다. 탄도미사일의 전자 신호와 궤적을 추적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군만 3대를 운영할 정도로 미국의 핵심 정찰 자산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미군이 보유한 총 3대 중에서 2대나 일본의 요코타현에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동안 주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던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든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SLBM 같은 발사까지 이제 감행할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미국이 집중 감시를 위해서 코브라볼을 동해에 띄운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2대나 동시에 집결한 것은 참으로 아주 예외적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RC-135S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 그리고 광학 카메라, 첨단 통신 설비를 달아가지고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찾고 궤적을 추적하며 낙하 지점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어마어마한, 요즘 흔히 말로 어마무시한 것 중에 하나가 E-3B 센츄리 어왁스입니다. 22일 날 14시 12분 CJ 오카현 상공에서 ADS를 가동을 했는데요. 이 E-3B 센츄리 어왁스는 14시 49분 요코타현 상공에서 다시 ADS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공중 저기 경보기 그리고 공중 지휘기 이 2가지 기능을 다 겸비하고 있죠. 이 3B 센츄리 어왁스, 이 기체에 달린 레이더 도미 특징인데요. 이건 지구 표면으로부터 성층권까지 탐지가 가능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고도 비행 항공기의 경우에 이 470km까지 탐지가 가능하고요. 600개의 목표물에 대해서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탐색 범위 내의 항공작전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오클라호마 틴커에 주둔하는 미 공군 항공전투사령부 산하의 제12공군 제552 항공통제비행단 소속입니다. 이 E-3B 센츄리 어왁스는 지난해 7월 6일에도 요코타 기지의 상공에서 식별된 바가 있습니다. 이 E-3 센츄리 어왁스 경보기를 총 미국은 34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역에는 나토 18대, 프랑스의 4대, 영국의 7대, 사우디아라비아 5대를 배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RC-135W 리벳 조인트, 정보보고에서 자주 등장을 하죠. 22일 날 12시 43분 한국 시간입니다. 미엔 이세시 상공에서 식별됐는데요. 이 RC-135W 리벳 조인트는 13시 13분 요코타에 착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RC-135W 리벳 조인트는 신호정보뿐만 아니라 전자정보 그리고 통신정보를 공중에서 가로채 가지고 적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적의 의도 또는 적의 위협적 활동을 미리 파악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북한이 김정은 참관하에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했죠. 그 이후에 북한군의 추가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수도권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또 C-146A 울프하운드입니다. 미 공군 소속의 특수작전기입니다. 이거 2대가 요코타 기지에 착륙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2일 날 14시 14분, 역시 한국 시간입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가지고 17시 08분 요코타에 착륙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날 한국의 평택, 우리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도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C-146A 울프하운드는 미 육군이 총 17대를 운용 중입니다. 이 기체는 주로 특수전 병력을 수송한다든지 아니면 CI 특수장천 그룹, 그러니까 SOG라 그러죠. 이 CI 특수작전 그룹이 이용하는 특수전기입니다. 그것도 2대가 동시에 이 요코타 기지에 착륙을 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KC-135T 스트레이트 탱커도 있습니다. 20일 날 14시 05분에 한국 시간입니다. 나고야시 상공에서 식별됐습니다. 이 KC-135T 스트레이트 탱커는 14시 38분에 요코타 기지에 착륙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KC-135T 스트레이트 탱커도 20일 날 15시 23분 이즈반도 남부에 있는 시즈오카현 시모다시 앞에서 있는 그 앞에 있는 태평양 상공이 식별돼 가지고요. 15시 48분에 요코타에 착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 워싱턴주의 페어차일드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 KC-135T 스트레이트 탱커는 미 항공기동사령부 제18공군 제92 공중급유비행단 소속입니다. 이 공중급유기는 유사시에 미 공군과 동맹국 항공기의 공중급유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 자국민의 대피, 탈출, 그러니까 소개한다 그러죠. 이 탈출, 그리고 응급 환자의 항공 의무 후송 임무도 수행을 합니다. 요코타 기지의 여러 특수작전기 등의 착륙과 동시에 이 공중급유기 2대까지 함께 착륙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예사스러운 상황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총집결했을까? 이게 문제죠. 정말 특이한 동향입니다. 이 정보를 제공한 아침 한끼 블로그는 10수년간 미군을 모니터링해 왔지만 이 미 공군의 RC-135계열 정찰기 3대, 특수장정기 2대, 공중통제기 1대, 공중급유기 2대 이런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기체 6대가 동시에 일본의 요코타 기지에 착륙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할 정도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KC-135T 스트레이트 탱커 2대 배치와 함께 이 적위 경보기인 E-3B 센츄리 오왁스까지 배치됐다는 것은 주일 미군이 어떠한 작전도 펼칠 수 있는 완벽한 편제를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특수전기들이 오키나와에 착륙했다 그러면 당연히 남중국해 또는 대만 관련된 작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요코타 미군 기지로 몰려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북한과 관련된 모종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직결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한 가지 예측 가능한 것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 도발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북한 SLBM의 전략기지죠. 이 한경남도 심포 조선소에서는 이 잠수함 훈련센터와 잠수함 수리용 건물이 완공됐거나 건설 중인 모습이 미국의 유성을 통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SLBM 수중 사출 시험에 쓰일 마지선 3개의 존재가 지난 4월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SLBM 개발의 필수적인 수중 사출 시험 장비가 심포조선소에 2개, 그리고 이게 이제 심포조선 동해 쪽이죠. 또 서해 쪽에 남포항에서 1개, 이렇게 총 3개의 수중 사출 시험용 바지선이 포착된 겁니다. 이 수중 사출 바지선은 실제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기 직전에 꼭 해봐야 하는 시험에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수중 사출 시험용 바지선이
신포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해에 있는 신포가 아니라 남포항에서 한 대가 발견되었다는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건 동해에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가지고 SLBM을 쏘게 되면 일본을 크게 자극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민감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쏴가지고 북한 내륙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에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같은 이런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북한의 서부 지역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북한 내륙을 가로지른 다음에 동해상에 떨어지도록 시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이 SLBM 발사 시험을 신포조선소 인근 바다에서만 실시해 왔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신포조선소와 인접한 마양도 기지에서는 SLBM 잠수함용 지하시설이 건설 중일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CRS라고 부르죠. 미 의회 조사국도 한 달여 전이 지난 7월 14일 날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SLBM 능력을 꾸준히 진전시켜 왔고, 특별히 이 SLBM의 개발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미국의 의회 연구소가 북한의 SLBM 개발로 사드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미국이 북한의 SLBM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산하기관이죠. 한국국방연구원, 키다라고 부릅니다. KIDA, 그래서 키다라고 부르는데 이 키다도요, 북한이 앞으로 도발 수단으로 SLBM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향후 전략 도발 유형은 SLBM 사출 시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 SLBM이 최대의 충격을 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발사 시기를 가늠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5월 달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신포조선소에서 고래급, 그러니까 신포급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고,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 진수 관련 준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심 특수작전기들이 북한과 가까운 이 요코다 기지로 몰려들었다는 것은 이 북한의 SLBM 시험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북한이 신포조선소와 마양도 잠수함 기지 같은 걸 묶어가지고 대규모 이 SLBM 전략 거점을 만들려 하는 것에 대한 집중 감시를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북한의 신포반도에는 SLBM 잠수함 건조 및 시험, 보수, 잠수함 요원 훈련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몰려 있고요. 3,000톤급의 신형 SLBM 잠수함이 한미 양국군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신포반도 바로 앞에 있는 이 마양도 지하시설에 배치되고 있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이 3,000톤급 신형 SLBM 잠수함을 완성해 놓고 진술할 시기만 엿보고 있습니다. 이 3,000톤급 신형 SLBM 잠수함은 지난해 7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한 모습을 북한 언론들이 보도를 함으로써 처음 공개됐죠. 북한은 이 신형 잠수함에 3발가량의 북극성 3형, 3형이죠. 신형 SLBM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수해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죠. 이것 때문에 민심 위반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양 내부에 대한 배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이런 내우 외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 단결 도모용 이벤트로 이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언제 발사할 것인가? 문제는 시점이죠.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 현장을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노리는 1차적 SLBM 도발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26일과 27일 한반도, 특별히 북한 지역을 관통하게 될 태풍 마비입니다. 이 태풍은 현재 예상으로는 한반도 중부 지역을 강타하게 될 텐데요. 북한 지역에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 SLBM 도발을 언제 하게 될까? 언제 전개될까? 김정은의 손아귀에 놓이는 발사단추는 언제 작동될까? 아주 궁금합니다. 지금 일본 요코타에 모여있는 미군의 특수작전기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